지금 중국 본토 증시는 상단에서는 정부가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부분 제한을 걸고 하단에서는 주요 지수와 대형주 중심으로 급락을 방어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수는 상승은 제한되고 하락은 방어되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 풍부한 유동성은 방향을 잃고 정책 기대, 산업별 호재, 실적 이벤트 등 다양한 이슈 사이를 빠르게 순환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수는 안정적이지만 하루에도 테마가 바뀌고 종목은 급등했다가 금세 급락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내기 어렵고 순환 속도를 맞추기도 힘들며 심리적 부담까지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에서는 무리하게 매수하려 들지 않고 현금 비중을 늘리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장세의 특징은 오늘 시장에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오늘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는 지수의 표면적인 움직임과 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내부 온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복잡한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최근 미국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상승 동력을 잃은 듯 했습니다. 두 시장 모두 장 초반에는 매도 압력에 밀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각기 다른 동력과 논리에 따라 차별화된 흐름을 만들어갔습니다. 본토 증시는 장 막판 극적인 회복력을 보여 주요 지수를 방어했지만 대다수 종목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해 투자자들의 체감은 차가웠습니다. 반면 홍콩 증시는 하루 종일 뚜렷한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약세로 마감했지만 그 안에서도 특정 테마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 시장 다음 방향에 대한 힌트를 남겼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두 시장은 전체적인 방향성보다는 특정 섹터와 테마에 자금이 집중되고 분화되는 구조적 장세의 특징을 한층 더 명확하게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장 초반의 동반 급락과 장 후반의 차별화된 회복 과정에 있습니다. 본토 A주 시장은 개장과 함께 매물이 쏟아지며 창업한 지수가 한데 2% 넘게 급락하는 등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이러한 급락의 배경에는 국경절 장기 연휴를 앞둔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용거래와 같은 레버리지 자금은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안고 가기보다는 연휴 전에 포지션을 정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자금들이 단기 급등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매도 압력을 가중시켰고 이는 시장 전반의 하락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시장의 분위기는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명확한 정책적 메시지와 함께 살아난 기술주가 있었습니다. 본토 시장에서 오후의 반등을 이끈 기술주들이 시장의 하락을 멈추고 창업한 지수를 플러스로 되돌려 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정부가 제시한 미래 산업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했습니다. 중국국제공업 박람회 개막식에서 공업정보화부 장관은 신형공업화와 신품질 생산력을 강조하며 다음 경제계획 기간 동안 휴머노이드 로봇, 뇌기계 인터페이스, 메타버스, 양자 정보와 같은 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트랙으로 삼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시장에 정부가 앞으로 어떤 산업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같았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방향을 잃었던 자금이 정부가 지목한 미래 기술 분야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현재 A주 시장이 거시 경제 지표나 전반적인 시장 수급보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산업 육성 방향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콩 증시의 기술주는 본토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항생테크 지수는 장중 2% 넘게 하락하며 이날 시장의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이처럼 기술 섹터가 두 시장에서 정반대의 흐름을 보인 것은 두 시장의 성격과 참여자의 구성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토 A주 시장은 주로 내국인 투자자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 발표나 내부적인 산업 뉴스에 매우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홍콩 증시는 글로벌 자금의 비중이 높아 미국의 금리 정책, 미중 관계, 글로벌 경기 전망과 같은 거시적인 변수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홍콩 시장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들은 이미 상당 기간 상승해 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가장 먼저 매도 압력에 노출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당국이 홍콩 내 일부 증권사의 RWA 관련 실험을 중단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상자산 관련 기술주들이 급락한 것 역시 기술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를 냉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즉, 본토의 기술주는 정책 기대감이라는 내생 변수에 의해 상승한 반면 홍콩의 기술주는 글로벌 유동성 및 규제 우려라는 외생 변수에 의해 하락하는 뚜렷한 탈동조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어적 자금이 묵묵히 시장의 하단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본토와 홍콩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매우 중요한 현상입니다. 본토 시장에서는 은행, 석탄, 전력과 같은 전통적인 고배당 업종이 초반의 급락세 속에서도 꾸준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의 큰손, 즉 기관 투자자들은 화려한 성장 테마에 편승하기보다는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배당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으로 피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국 공상은행과 같은 대형 국유은행은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과 높은 배당 매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자금이 모이는 안전한 항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러한 방어적 투자 선호 현상은 홍콩 증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약세장 속에서도 대형 은행주는 오히려 상승하며 하락하는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투자자들이 단순히 성장성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시장의 한 축을 굳건히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정점은 단연금 관련주의 동반 강세였습니다. 국제금 가격이 온스당 3,759달러를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금 가격의 상승은 단순히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를 넘어 복합적인 글로벌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에 대한 기대감은 달러의 매력을 떨어뜨려 금의 상대적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동시에 호주, 캐나다, 영국 등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면서 심화되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 논의 등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우며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금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 가격은 현재 투자자들이 느끼는 대내외적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며, 이는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시장의 외면을 받은 섹터 역시 명확했습니다. 본토 시장에서는 관광, 소매와 같은 소비 관련 업종이 국경절 연휴를 앞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익 매물에 시달리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연휴 기간의 소비 회복에 대해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동시에 단기적인 이벤트보다는 보다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찾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동산과 의약 바이오 업종 역시 정책적 불확실성과 지속적인 업황 부진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홍콩 시장에서도 상황은 비슷하여 부동산, 자동차, 제약 등 경기 민감 업종 전반이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홍콩의 제약주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투자 심리가 위축될 때 성장성이 담보되지 않은 섹터는 방어주라는 명목만으로 자금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향후 시장에 대한 기관들의 전망은 대체로 단기적인 변동성은 인정하면서도 중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토 A주 시장에 대해 중금증권은 현재의 조정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상승 추세의 일부라고 분석하며, 기술 성장주의 테마가 혁신약, 고급 제조업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재평가받을 기회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화타이증권은 현재 시장을 펀더멘털보다는 투자 심리와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 장세로 규정하면서도 단기 자금의 활발함이 시장을 지지하는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업종 간 밸류에이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점은 향후 자금이 고평가된 섹터에서 저평가된 섹터로 이동하는 고저 전환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은하증권은 보다 구체적으로 컴퓨팅 파워, 반도체와 같은 기술 테마와 함께 향후 폴더블 스마트폰이나 AR 스마트 안경과 같은 차세대 디바이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홍콩 증시에 대한 전망 역시 외부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타이증권은 미 연준의 통화 완화 기조, 미중 관계 개선 가능성, 그리고 인터넷 기술 기업들의 지속적인 혁신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 기술 섹터가 여전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신증권은 홍콩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상반기에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시장이 유동성의 힘으로 오르는 단계를 지나 이제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펀더멘털 개선에 의해 움직이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신건투 역시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홍콩 시장에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며 본토 자금의 꾸준한 유입과 AI, 클라우드 같은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인터넷 기업들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장을 종합적으로 되짚어보면 본토 시장은 연휴를 앞둔 위험 회피 심리와 레버리지 자금의 이탈로 장 초반 급락했지만 정부의 명확한 산업 육성 메시지가 기술주에 대한 투자 명분을 제공하며 극적인 회복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은 시장 전반의 체력이 아직은 허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콩 시장은 글로벌 거시 변수의 영향 아래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그 안에서도 은행과 금 관련주와 같은 방어적 자산은 굳건한 모습을 보이며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했습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자금이 명확한 논리를 가진 소수의 섹터로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부 정책이 뒷받침하는 미래 성장 기술, 다른 하나는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고배당 및 안전 자산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시장 전체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보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논리가 자금을 끌어당기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신의 투자 전략에 맞는 기회를 선별하는 섬세한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